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과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여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네. 더군다나 이제 직전에 장마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예, 고됨이 좀 많이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목소리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얘기해 주실 게 혹시 안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올까요? 예, 좀 오랜만에 시참하는 거기도 해서, 저도 이제 뭐 한동안은 그쪽을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공교롭게도 그쪽 근처로 해서 제가 관리하는 구역이 생겨서 근처에 갔다가 한번 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할아버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돌비 계란과자 할아버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계란과자님에게 소중한 분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얼마 전에 아드님을 뵀어요. 신하들 분이시죠. 네. 저야 뭐 지나가다가 한번 중간중간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제가 담당 구역이 좀 몇 개가 생기면서 그럼 간 김에 좀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되게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왠지 되게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전화 받은 게 그건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담당하는 거에 생겨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했더니 시간 혹시 괜찮으시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네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카페에서 만나뵙고 그냥 간만에 본 거니까 소소한 이야기나 좀 하려 했는데 저를 또 만난다고 하시니까 수첩을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긴 그렇고 또 그래도 우리 연결해주는 게 요 수첩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때 수첩을 저한테 쓱 밀어주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들분도 그렇고 되게 호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호칭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호칭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게 저는 그분한테 그냥 삼촌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분이 이제 그냥 저한테 가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호칭 정리를 하고 내용을 쭉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어느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삼촌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 그냥 슥슥 넘기는 거 같더니 그거는 되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이게 그냥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 했더니 그냥 하더니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는 물어보면 내가 제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여기 써있는 내용 외에 뭐 별도로 좀 아시는 게 있냐 했더니 일단은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얘기를 하자 하셔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시기는 좀 꽤 오래됐어요.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고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넘어가는 그때쯤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으니까 전국을 쭉 도시는 생활을 하실 때였어요. 그러다가 소백산 근처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백산 근처로 가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뭐 솔직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도심지 쪽은 그래도 개발도 되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곳이긴 했지만 시골 쪽까지는 아직까지도 그게 막 발달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산 쪽으로 쭉 다니시다가 소백산 그쪽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기도를 좀 하고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찰나라 그럼 기도터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기도터나 이런 데가 보통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올라가기 전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간단하게 밥도 좀 먹고 올라가서 생활하시면서 마실 물이나 간단한 식량 같은 걸 좀 챙겨야겠다 생각하셔서 기도터 가는 방향 쪽에 있는 마을 쪽으로 가셨대요.
그래도 마을이 읍내보다는 조금 작고 면보단 조금 아랫단계 약간 애매한 그런 사이즈의 마을이셨나봐요. 어느 정도 크기는 있는데 좀 애매한 사이즈의 마을인데 들어가셔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이제 뭐 밥 드시면서 혹시 근처에 간단하게 제가 식량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그런 거면은 우리가 물은 그냥 주고 뭐 쌀이나 이런 거 부식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염치불구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챙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챙기고 계셨나봐요. 챙기고 있는 찰나에 그 식당 쪽으로 어떤 애기가 하나 들어왔대요. 애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집 아이인가 하고 쓱 봤는데 애기 자체에 잡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한테 잡기가 붙는다고 하면은 뭐 저도 보는 입장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그냥 잠깐 스치듯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겉에 하나 둘 정도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하게 좀 쎄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몸이 조금 무겁거나 이런 날이 간혹 가다가 있으실 건데 네. 그게 애들이 잠깐 붙었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아무튼 그런 상태라 그냥 지나가는 애구나 아니면 좀 약한 애구나 해가지고 달라붙어 있을 것처럼 돼 있는 애들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그 들어온 애기 같은 경우는 팔, 다리에 다 하나씩 다 붙어 있고 등에도 엎여 있고 머리 위에도 다 있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애기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쓱 들어가지고 엄마 나왔어 한 다음에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기다려봐 이 할아버지 먹을 거 좀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밥 챙겨줄게 해가지고 아이가 얌전히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발가락 닦았다 가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셨나봐요. 아가 오늘 혹시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애기가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제 애기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스님이 맛있는 것도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또 배가 고팠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님이 준 거는 맛은 있는데 배가 금방 다시 고파져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준 거는 맛있는데 배가 금방 고파져?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때쯤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짐을 이것저것 챙겨주시길래 아까 드셨던 밥값하고 음식값하고 조용히 드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 됐다 요거만 받겠다고 하는 걸 막 실랑이를 막 하면서 겨우겨우 다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주신 다음에 쓱 가게를 둘러보셨대요. 근데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더래요.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고 오히려 가게 자리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왜지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어찌됐건 도움을 받았으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 근처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따로 올라가거나 하는 산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여기 뒤쪽에 조금 안 높고 좀 완만한 그런 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언덕보단 좀 높은 그런 데가 있다. 어차피 여기 마을 자체가 산속이 약간 능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머리 좀 짧게 깎으시고 옷도 그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저는 스님인 줄 알았다. 근데 고기도 드시고 하시길래 스님은 아니시고 어떤 분이신가 했었다. 그러면은 뭐 무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막 쪼르더래요. 그래서 아유 알았어 엄마 금방 챙겨줄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식당 터가 굉장히 좋은 터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장사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잘 되실 거라고 그냥 그러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식당 밖으로 나오셨대요.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아이한테 달라붙어 있는 귀신들 있죠. 얘네들이 같이 다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드신 생각이
저걸 어떻게든 떼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섣불리 떼내다가 다시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계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마침 다행히 아까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자주 한다는 산이 그 코스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실 곳을 가는 그쪽 길목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터 쪽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서 능선 보고 하는데 산 자체는 특이할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산에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뭔가 좀 찾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찰나인데 산 올라가는 길 쪽에 절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절이 하나가 보이는데 절 자체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진짜 막 유명하고 막 큰 절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암자 비슷한 느낌으로 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런데 암자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받으신 느낌이, 그때 할아버지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은 제가 수첩에 적혀있는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유명한 산들, 좀 산세가 험하거나 아니면 산세가 좀 좋다는 그런 산들에는 다 산신들이 있대요. 산신이 됐건 토주신이 됐건 다 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산 언덕 넘어가는 라인 쪽도 얘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께서 가는 기도터 그쪽 산으로 봐서 거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같은 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느낌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신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구역인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데 이미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는 좀 어두워진 상태라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낮에 한번 올라오면서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그날에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서 잠을 청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쓱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등선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가니까 또 똑같이 암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암자 쪽 방향으로 가시려고 길을 잡으셨대요. 근데 길 자체가 암자 쪽을 좀 멀리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쭉 길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죠. 점점 길이 좁아지고 숲은 우거지고 풀 자체가 높아지고 하니까 길 뚫고 가실 때 너무 힘들으셨대요. 근데 원체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서 기도 같은 거 하시는 분이니까 낫이든지 톱이든지 이런 거 길 뚫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낫으로 이제 쳐내면서 길을 열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쭉 도착을 하니까 암자가 멀리서 봤을 땐 멀쩡해 보였는데 가까이 도착해서 보니까 눈도 떨어져 나가 있고 되게 안 쓴 지 오래돼 보이는 그런 암자였대요. 그래서 주변을 쓱 둘러보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되게 고요하대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 그 흔한 잡귀 하나 안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산이니까. 근처에 다 산이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있는데 가까이 있는 새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새가 근처에 아예 없던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막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모시는 신한테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냥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삼촌한테 여쭤봤는데 하신 얘기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그 신인보다 더 강력한 게 눈을 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신이 떠나간 거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신이 떠날 리는 없고 뭔가 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써놓은 수첩도 그렇고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삼촌분이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절대 할아버지께서 모시던 분이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셨는데 분명히 얼마 안 걸렸다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시간이
아침 되게 일찍 올라가셨대요. 근데 분명히 거리도 그렇고 체감상도 그렇고 할아버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기껏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나셨대요. 근데 그 통로를 빠져나오고 할아버지가 뚫어오신 통로 있잖아요. 그 길 뚫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시간 개념도 없이 홀릴 정도면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그 밑에 산 밑에 쪽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들 소리가.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동네에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막 올라오시면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셨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 계시고 다른 데 있는 뭐 슈퍼, 구두방, 상가 계신 분들 하면 일반 주변분들 다 나와가지고 막 찾고 계시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막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애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네 애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애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동네에 같은 동네 사니까 그 애기들이 다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놀러 나간다고 집 각각 돌면서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나갔는데 보통 아침에 나가면은 배고프니까 점심 되면 왔다가 다시 나가서 놀지언정 한번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동네가 아무리 짱네 어쩌네 해더라도 각자 다 집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원체 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들이 단체로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거기 있는 마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는 뭐 슈퍼집에서 거기서 애가 밥을 먹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슈퍼집은 식당 아주머니네 거기 식당에서 밥 주시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집에서 애들이 밥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식당으로 오셨대요. 아무래도 식당이 그래도 좀 넓이가 있고 애들 밥 주기도 좋으니까 당연히 식당이 있겠거냐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대요. 그 없어진 그 애기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와가지고 쭉 다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똘비 엄마 해가지고 식당 아주머니가 똘비 엄마 애들 어딨어? 애들 밥 챙겨줬어?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는 난감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애기 그 집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부모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똘비 엄마 애들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똘비네부터 해서 다른 지금 벌써 2집이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식당 아주머니가 다 내려놓으시고 집집마다 다 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찾겠다고 애들이 자주 노는 데가 산이니까 그쪽으로 쫙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막 누구야 부르고 식당 아주머니도 막 울면서 똘비야 막 부르고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니까 할아버지를 붙들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기 못 봤냐고 혹시 애들 우르르 못 봤냐. 근데 할아버지도 나오시느라고 못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봤다. 저도 지금 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가지고 저도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사람 소리 들려가지고 온 거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다들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시면서 막 하는 찰나에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까지 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산을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산을 막 뒤지기 시작하셨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다 내려오셔가지고 엄마들은 막 울고 난리 났고 아버지들이 이제 대체회의 들어갔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식당 애기 똘비한테 붙어있던 애들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그 산을 오르셨는데 산을 오르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애들 찾고 싶다고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좋다 그러면은 기도터까지 가보자. 근처에서 안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기도터까지 올라가셨대요. 기도터 올라가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우시면서 진짜 한 번만 좀 그래도 만난 인연인데 애들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우시면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순간 뭔가 번쩍하고 보이시더래요.
순간 뭔가 번쩍하면서 보이셨는데 그게 자세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그때 순간 딱 그 목소리가 들리셨대요. 중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중을 찾으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이제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대요. 어찌됐건 그 할아버지가 어떤 걸 하시는지 아는 분은 식당 아주머니만 아시잖아요.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스님분이나 아니면 절 같은 게 있느냐. 근데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너무 아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바로 생각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요 위쪽에 원래 스님 혼자서 계시던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근데 지금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럼 내가 갔던 그 암자인가?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암자로 혹시 갈 수 있겠냐. 길을 좀 알려달라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하시니까 그쪽 지금 길 못 간다고, 길 다 막혔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 그쪽에 사람만 갔다 하면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어딘지만 대충 알려달라 했는데 위치를 찍어주신 게 할아버지께서 갔다 오신 거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봤구나 생각이 드셔서 가셨대요. 밤인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본인이 뚫어놓으신 길을 가려고 이제 쭉 갔는데 가실 때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대요. 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모든 걸 쏟아붓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때 그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쫓던 그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래서 막 가서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할아버지가 길을 뚫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길이 안 보이더래요. 분명히 낫지에 톱질에 별거 다 해가지고 길을 다 뚫어놓으셨는데 길이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또 방을 틀면서 길 보여달라고 하는데 순간 이게 부스럭하는 소리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부스럭 소리 난 쪽이 손으로 슥 제껴보니까 할아버지가 낯질해가지고 해놓으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는데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안쪽에 할아버지가 보셨던 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자 딱 갔을 땐 정말 오래되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암자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거기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막 깨웠대요. 애들 막 다 깨워가지고 애들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찾으시니까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서 쓱 보는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똘비.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요.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서 애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똘비는 어디 갔냐? 똘비 찾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한 게 똘비는 스님 따라서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스님? 무슨 스님? 이랬더니 여기 스님이 오면은 막 과자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신다고. 스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시다고 자주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가가지고 놀고 한다고. 아까도 우리 여기서 놀고 있다가 지금 잠들었는데 스님이랑 똘비랑 먹을 거 가지러 간 거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시니까 너희 가고 할아버지가 다시 똘비 찾으러 올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있어라 해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 마을에 두고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에 식당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가 막 자꾸 덜덜 떨면서 얘기하시는 게 혹시 우리 똘비는 못 봤냐? 우리 똘비는 못 봤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똘비는 어디 갔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보겠다. 나 아이들도 찾아오지 않았냐? 좀 믿고 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정말 부탁 좀 한다고 막 하는데,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 쪽으로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래요. 헥헥거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딱 붙잡더니 한 얘기가 저도 같이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제 동생이니까 제가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똘빈의 형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똘빈의 형을 꼭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똘빈의 형을 데리고 가라고 똘빈 형한테 부적 지어주시고 이제 막 이것저것 좀 안전장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제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길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암자 쪽 근처까지 가셨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길도 좀 알고 암자 근처까지 딱 가셨는데 암자 근처에 가니까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을 가렸던 그게 더 심해진, 눈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옥죄어 오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탁 소리가 들려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탁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암자 문이 탁 열리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것도 어차피 문 한쪽은 날아가있고 반쪽 문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되게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시는 노승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이 깊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딱 바로 느끼시대요. 아, 저거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딱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천연덕스럽게 혹시 요만한 아이를 하나 보셨느냐? 네, 스님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서있던 똘비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똘비 형이 할아버지를 딱 붙잡고 얘기하신 게 할아버지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기 안에 애들 막 울고 있지 않냐고, 저기 안에 지금 애들 몇 명이서 울고 있지 않냐고, 저 중에 우리 똘비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께서 되게 당황하신 거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그 노승이 뒤로 돌아서 들어간 찰나였거든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그 똘비네 형이 그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서 노승이 머리만 뒤로 딱 돌려가지고 딱 보고 한 얘기가 그래, 다른 애들보단 네가 맛있겠다. 네가 오련? 그럼 내가 네 동생은 보내줄게.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네 형이 내 동생 돌려달라면서 막 뛰쳐나가는 걸 할아버지 막 잡으셨대요. 안 된다고 하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컨트롤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안쪽에 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승이 머리를 다시 앞으로 쓱 돌리더니 거기는 애 하나를 쓱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 애도 영가예요. 그 상태로 손을 잡고 나왔는데 팔목 잡고 나왔겠죠. 팔목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쪽 팔목 손을 그대로 안목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는 기함을 토하신 거고 똘비네 형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있는 찰나인데 똘비네 형이 갑자기 쉿쉿쉿 하는 그 뱀스락한 소리 있잖아요. 입에서 그런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 왜 이러지 하는 찰나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가려져 있던 게 확 옅어지면서 막 미친듯이 막 뭐가 들어오더래요. 두통이 올 정도로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너무 정신없이 막 들어온 찰나에 풀숲에서 구렁이 있죠, 구렁이가 쓱 나오더래요.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승한테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승이 잡아먹던 아이 영가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뱀을 많이 노려보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노승이 어디 힘도 없는 골매기신이 나한테 덤비냐고, 이쪽에 있는 다른 골매기신들 내가 다 잡아먹은 거 몰라? 너도 내 밥 될 거냐? 그러더래요. 올해 골매기신이라고 온 것 같은데 너도 내 밥이 되고 싶냐? 근데 그 뱀이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계속 노승 쪽을 노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할아버지랑 그 똘비네 형을 등을 지고 지키려는 듯이 서 있더래요.
머리 빳빳이 세우고 그러고 나서 계속 대치하는 상태였는데 똘비 형 같은 경우는 막 뱀 소리를 내다가 혼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뱀이 뒤를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번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대로 노승한테 달려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머릿속에 딱 들려오는 게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내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 아이가 당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돌비 형을 데리고 빠져나오셨대요. 빠져나오셨는데 돌비 형을 안전한 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 뱀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막 가셨대요. 갔던 길로 되돌아 들어가니까 그 노승이 네. 스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님의 모습이 아니라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예. 박수무당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뜯겨나간 모습이더래요. 뜯겨나간 모습인데 그 상태에서 그 뱀을 잡고 구렁이를 그대로 뱀 몸통을 씹고 있더래요. 근데 몸통이 씹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뱀은 계속 그 박수무당 귀신이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분노를 해가지고 어디 잡것이 신을 노리느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떼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딸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이놈을 잡고 간다. 예. 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뱀 아무래도 신이겠죠. 뱀신이 거기서 박수무당 귀신의 목을 딱 물어뜯은 거예요. 목을 물어뜯은 찰나에 그 할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막 조치를 하셨다고 써있는데 네. 다 한자로 써있기도 하고 뭔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막 조치를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잡지는 못하셨대요. 잡지는 못하시고 박수무당 귀신은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쳤는데 그 안에 남자 안에 애들 영가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다 불러내서 그 남자 앞에다 쫙 해놓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천도를 다 시켜주시는데 예. 안쪽 구석에 하나가 안 나오더래요. 안쪽 구석에 하나 안 나와가지고 얘 너도 나오너라 했는데 나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울면서 나오는 게 똘비예요. 근데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똘비가 막 울더래요. 우는 똘비를 막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 뱀이 갑자기 길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가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도 같이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나가가지고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대요. 예.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형이 할아버지 쪽으로 오자마자 할아버지를 지나쳐가지고 똘비한테 가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가더니 야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빨리 우리 집에 가자. 얼른 가자. 너 이놈 새끼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똘비를 막 혼내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시대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신 게 형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데 눈에 그냥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달래서 일단은 저 뱀신님을 따라가보자. 아이고. 예.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길 따라 쭉 가니까 절벽까지는 아니고 되게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대요.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똘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사람들 막 내려가서 불러가지고 똘비를 빼내왔는데 어차피 뭐 영혼 본 것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세상을 뜬 거죠.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져나온 거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는데 똘비 형 그렇게 돼가지고 식당 아주머니 이제 운전하시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할아버지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대요. 그렇죠. 예.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게다가 그놈은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골매 귀신도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동안 힘을 못 쓰고 네. 그러던 찰나에서 할아버지께서 똘비의 천도제까지는 지내주셨는데 그 마을에서 뭐 기도를 하시고 뭐하고 하실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셔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셨대요. 네. 근데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똘비네 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래도 내가 동생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었다고.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똘비네 형을 딱 봤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 머릿속에 들린 얘기가 네가 거둬야 될 아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똘비네 형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2년이 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만나면은 그때 또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마을을 떠나셨고, 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몇 해를 떠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앞에 몇 년도였다 이게 정확하게 안 써있으니까 뭐 제가 예상할 때 한 10년 정도 떠나신 것 같기는 해요. 10년, 네. 10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쯤 해가지고 그 마을을 다시 가셨대요.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난 똘비 형아가 있더래요. 똘비 형아가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봤는데 그 똘비 형아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식당 아주머니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가 그렇게 가게 되고 나서 두 분 다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쯤에 식당 아주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식당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거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왜냐면 세상에 똘비는 형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정리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미 들어올 맛이 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 한번 따라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따라가셔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아들처럼 키우셨고 이제 뭐 내리면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그게 삼촌분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삼촌분이 해주신 얘기가 그때 처음 딱 암자를 갔을 때 네. 삼촌이 보셨던 거는 그 스님이라는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자기는 앞만 봐도 스님으로 안 보이더래요. 자기는 스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머리 있죠. 네. 머리는 뱀머리를 하고 있고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몸 자체는 그냥 뭐 승복 입고 있으니까 제대로 구분이 안 가는데 머리는 뱀머리에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제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사람 아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이미 봤구나. 저 괴물이 내 동생을 잡아갔다. 그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게 된 시기가 늦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나도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왔는데 너는 그래도 인연이 좋고 운이 좋으니까 나처럼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다. 대신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그 할아버님과 인연이 됐었네요.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골매귀신도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옛날에 만신할머니 이야기에도 나왔었거든요. 골매귀신이라는 게 소신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을 그렇죠. 소신. 소신이죠, 소신. 네. 그렇게 또 불리기도 마을 하고. 소신이죠.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슬펐던 아이 영혼은 무슨 죄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게 그래서 그 귀신은 잡았나요? 했더니 못 잡으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좀 그래서-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예. 삼촌분이 추적 중이시래요. 지금요, 이제 이어서. 네, 아직도. 자기가 못 잡으면 자기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걔 무조건 잡을 거라고. 용서 못한다고 무조건 잡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는 대대로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자, 일단은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 늦은 밤에 너무나 잘 들려주셨고,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계란과자님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한번 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란과자님 박수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올라와 있고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비 계란과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비 계란과자 나를 구해준 박수할아버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부터 들어보시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시샘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시샘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샘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샘달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비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또 익히 알기로는 비 오는 날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온다라는 날이 비 오는 날이거든요. 날구지한다. 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비 오는 거와 빙이랑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유난히 그 음산한 그 기분이 다 음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요. 네. 야,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시샘달이죠. 요거는 제가 첫 시참 때 한 3개 정도 뿌려놨던 떡밥을 좀 회수를 하고자 오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예. 여기도 살짝 저번처럼 약간의 살짝의 꽃다니가 조금 등장은 하는데 제가 첫 시참 때 아기 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병원에서 나가려다가 밤이고 비가 와서 못 갔다고 어머님이 특히 비 오는 밤에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화가 요것도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게 딱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일은 일단 11살 딱 초반이었고요. 어머님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출퇴근용으로 승용차 한 대를 뽑으셨어요. 그때 어머님 차 모델이 소나타셨거든요. 흰색 소나타였는데 그거를 되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는 아니었지만 거의 새 차인데 그래도 뭐 시세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한 3개월 정도를 타셨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것도 밤에 운전을 하거나 비 오는 날 밤에 운전을 하면. 그때가 2004년이었고 제 기억에는 내비가 없었거나 발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가족끼리 지도책을 보고 여행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좀 먹은 거예요. 예. 네, 그쵸. 근데 밤만 되면 어머니 옆에 내비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가.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좌회전이라니까? 아니, 왜 자꾸 앞으로 가지? 여기선 꺾어야 되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차를 타고 뭔가 이상했다면 따졌을 건데 차를 타고 다닌 지가 이미 3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타고 다니다가 또 뭐 이상한 거 꼬였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하면서 다니셨대요. 예. 근데 지금도 어머님이 좀 혼자 운전하다 심심하시면 내비랑 대화를 하면서 가시는데 이제 그것처럼 걔가 옆에서 떠들면 안 가, 나 집 가야 돼, 거기 니네 집, 우리 집 반대, 이제 이러시면서 그냥 대수롭게 짖지 않게 다니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혼잣말을 해도 귀신한테 안 들리는 줄 아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귀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는 한데 그냥 계속 자기가 가는 방향만 얘기를 하더래요. 가고 싶어하는 방향만 얘기를 해서 대꾸 같은 걸 전혀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뭐 그때까지 그 차를 타고 다니신 어머님도 되게 강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차를 탄 지가 6개월이 좀 넘어가요. 그리고 또다시 비가 오는 밤에 어머님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그때도 옆에서 말소리가 나니까 안 가,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말을 하던 애가. 그래서 드디어 갔나? 했는데 오른쪽 귀에 바짝 누가 대고 귓속말 하는 것처럼 이제 가줄 때가 됐잖아. 오늘은 가져야지. 가줄 거지? 가줄 거지? 가줄 거지? 가자. 이렇게 톤으로 일정하게 높낮이가 없이 속삭이듯이 말하는데
귀신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런 숨결이 누가 귀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댄 것처럼 너무 차갑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차를 멈추고 급하게 조수석을 봤는데 그때 보이시더래요. 조수석 시트가 딱 사람이 앉아있던 그 자리 그 모양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수석 아래 발판 보는 순간 어머님이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발 모양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묻은 맨발 모양인데 딱 앉아서 탄 것처럼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그리고 조수석을 좀 더 자세히 보셨대요. 이게 어머님이 출퇴근용으로 사신 거라서 어머님만 타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 누구도 태운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님 친구분이라든지 저희 가족이라든지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데 물에 젖어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이 항상 타고 있던 것처럼 앉은 자국이 있잖아요. 사람이 앉으면 눌리는 예. 그 위치가 눌려져 있더래요. 거기만 이렇게 젖어서 눌려 있는데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난 태운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소리만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못 봤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시면서 그것도 정말 여러 번 누군가가 그렇게 앉아야만 나는 사용감이 있는 자국인데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저희 이모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모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얘를 한번 쫓아는 냈는데 이게 사실상 쫓아냈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님한테는 좀 더 안 보이고 안 들리게 그냥 이 친구가 접근을 못하게끔 살짝 비방을 좀 해주셨대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남게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어쨌든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에 받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꽃다니의 집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장마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런 시기 있잖아요. 뭐 맑은 날에 소나기도 내리고 딱 그 시즌이었는데 처음에는 뒷좌석에 앉아서 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막 그래요. 예. 또 어느 날은 옆에 앉아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노래를 거꾸로 불러요. 오. 엄마가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막 거꾸로 따라 불러요. 근데 또 비가 그치면 얘가 사라져요. 낮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어머님 속으로 귀신들도 파트타임 알바를 하나 생각을 했대요. 밤에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누가 퇴근길에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랑 드라이브를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가 세고 무시를 한다 그래도 엄마도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이모나 그냥 한번 뵈러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게 다라는 날이 있었어요. 완전히 터져버린 건데 어머님이 워크숍을 다녀오신다고 했던 네.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다 끝나니까 8시쯤 됐었고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뭐 바다 있고 뭐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운전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세요. 오히려 잘하시는데 근데 그때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빠랑 언니랑 TV 보고 쉬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지금 너무 피곤한지 내가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졸려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아유 알아서 데리러 갈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버님은 가셨고 분명히 그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휴게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두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한 3시간쯤 가까이 됐을 때 두 분이 우당탕탕 집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둘 다 왜 그래 했더니 잠깐만 비켜 나 앉아야 돼 하면서 사색이 되셔가지고 물 한 잔 가져다 드리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장마 시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친구는 안 보여요.
이제 이 시즌쯤에 다들 차를 타고 뭐 멀리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했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역을 지날 때 그쪽은 맑다가 톨게이트를 지나면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지역 맞죠. 날씨가 다르니까. 뭐 지역이 다르지 않아도 소나기가 막 쏟아지다가 그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비가 내리는데 머리는 일단 다 젖은 단발인데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였대요. 파마나 이런 건 아니고 자연 곱슬, 반 곱슬 약간 그런 머리에 되게 막 다 늘어난 나시에 낡아서 좀 바랜 까만 린넨 스커트를 입은 여자분이, 여자분들이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 그런 린넨 스커트인데 그런 차림의 여자가 앞범퍼에 매달려가지고 차 유리창 조수석 쪽에 얼굴을 딱 붙이고 눈만 운전석 쪽으로 돌려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찢어지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그 모습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미치겠는 건 예. 비가 그치면 안 보이고 내리면 보이고 또 그치면 안 보이고 또 보이면 내리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걔는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계속 보이면 그냥 꽃다니 하나 붙었구나 하고 말 텐데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엔 어머님께서 얘가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운전하는 걸 방해를 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우리 애들 생각하자. 우리 가족 생각해야 돼 하면서 손이 이제 벌벌벌 떨리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에는 그때는 아직 멀었었어요. 예. 근데 가던 길에 근처에 휴게소가 보이니까 그냥 거기 보이자마자 그냥 거기로 밟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시고 아빠를 부르신 거죠. 택시비가 얼마가 나도 좋으니까 지금 택시 타고 여기 와서 운전해서 나 좀 제발 태워가. 나 너무 졸려서 나 운전을 못하겠어. 자기야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는 그런 걸 못 보니까 같이 가면 안심이 되시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엄마도 좀 모른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셨대요. 그냥 기분이 그러셔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떨어져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는 이제 조수석에 타셨는데 앞에 개가 있잖아요. 얼굴이 보이는데 아빠도 있고 자기도 있으니까 눈알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막 다른 방향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눈은 엄마를 보고 저쪽 눈은 아빠를 보고 막 교차를 해서 봤다가 위로 굴렸다 아래로 굴렸다가 막 이러는데 그 눈알 굴리는 속도가 사람이 아니더래요. 초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굴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써 그냥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으로는 시선을 주지를 않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잘 듣다가 제가 여기서 어우씨 소름 했던 게 뭐냐면 아빠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귀에 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물 묻은 유리창 문지르면 나는 그런 소리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는 척 하면서 앞을 슬쩍 봤는데 얘가 앞유리창 쪽에다가 지 손이랑 얼굴을 막 부으면서 엄마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엄마가 분명 자기를 봤어요. 근데 모른 척을 하니까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유리창을 막 손이랑 발이랑 얼굴까지 막 써가지고 막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못 참고 소리를 확 하고 지르셨대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씨 깜짝이야 왜 그래 이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래서 불렀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휴게소에서 알감자를 사줘갖고 알감자 드시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알감자 뱉으면서 너는 뭐 사람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가뜩이나 특이한 집안에 장가가가지고 사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그렇게 연가를 자주 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아버님도 안 되겠는지 조금 이게 위험한 행동은 맞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저희 동네에 있는 시내를 들어와서 막 달리다가 골목에서 휙 돌고 막 달리다가 골목에서 또 휙 돌고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예. 아빠가 막 커브를 틀고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얘가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서 하면서 웃는 게 보이니까 안 떨어지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도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집까지 따라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았고 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얘도 지보다 센 사람은 알 건데 저는 엄마 때문이라도 집에는 못 들어올 거란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내리셨는데 문을 탁 닫고 내리는 딱 그 순간에 내일은 가질 거지? 이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때는 아빠도 그 여자 소리를 들으셨대요. 오. 그래서 두 분이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짠 것처럼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막 누르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 들어온 거다. 네. 그러면서 이런 귀신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이모 할머니 저 무당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아니 그냥 뭐 느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모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는 신내림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라는 그릇을 견딜 수 있는 신이 이모 할머니가 모시는 좀 그런 천신이나 만신급 되시는 분이 오셔야 기를 견딜 수가 있대요, 제 기를. 그래서 제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고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라고 그러셨던 건데 어머님이 너도 그 급이니까 받지는 않았어도 촉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를 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나이를 어려도 제가 꽃다니엘을 뭐 그래 두세 번은 봤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걔는 뭐 어떻게 안 돼. 그냥 차를 팔아버리든지 폐차를 하든지 뭐 애초에 한이 없는 애여가지고 국 같은 거 해도 아마 안 먹힐걸?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겁먹는 걸 원하는 애인 거잖아. 하는 행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 거기서 맞네 싶으셨대요. 괜히 얘기를 걸었구나. 내가 되도 않는 센 척 해가지고 제가 나 따라다니 예쁘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모 할머니한테도 얘기는 해봐 라고 했는데 이모 할머니도 저랑 반응이 똑같으셨대요. 네. 뭐 샘돌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뭐 너네 집도 용한 선무당 하나 있지 않아? 그냥 걔 말대로 해. 근데 폐차를 할 거면은 나중에 집 들려서 내가 뭐 좀 줄 테니까 그건 갖고 가 하면서 이모 할머니네 가서 부적을 2장을 받아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글러브 박스에 넣고 폐차를 시키고 하나는 폐차가 끝나면 태우라고 그렇게 2장을 쥐어주셨고 어머님이 또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 주말에 바로 그냥 폐차를 하러 가셨어요. 저랑 손잡고. 그래서 아니 나는 왜 데려가? 하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갔는데 어머님 심정이 오래 타진 않았지만 그냥 타기도 싫고 누구한테 팔자니 그건 또 더더욱 경우가 아니니까 기계에 넣고 차를 누르는데 갑자기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야 이 문 열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딱 비가 왔어요. 진짜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말하면서도 좀 거짓말 같긴 한데 진짜 그 타이밍에 비가 딱 오면서 그 영가가 보이는데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정말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듯한 그만큼 실핏줄이 새빨갛게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목에를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하는데 얘가 차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쟤 저 차에 붙은 애였나?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차 어디서 샀어? 했더니 그 차 판 딜러분이 있을 건데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갔는데 이 차를 딜러분한테 넘겼던 최초 판매자를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차가 2번 건너왔대요. 아, 찾기는 힘들었고. 두번 바꿨구나. 두 번 건너와가지고 찾기는 힘들었고 근데 일단 그 전 딜러분이 사고 차량을 숨기고 이 딜러분한테 넘긴 건 맞아요. 근데 더 이상의 뭐 자세한 사고 정황이나 뭐 그런 얘기는 알 수는 없었고요. 네. 폐차장을 다녀와서 이제 이모 할머니께 들으니까 그때 이제 얘가 가더라고요. 그게 귀신을 그 차에다 붙여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 글러브 박스에 넣었던 거 하나는 거기다가 걔를 붙여놓으신 부적이 글러브 박스에 넣었던 그 부적이고
나머지 폐차를 하고 태우라던 부적은 이제 좀 성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거의 또 반년 가까이 넘게 운전대를 못 잡으셨어요. 예.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으셔가지고 아 나는 운전 진짜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이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그러고 다니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얘기가 좀 짧기도 하고 제가 앞선 얘기들을 좀 센 걸 가져와가지고 약간 좀 시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던 자동차 꽃다니의 얘기였어요. 이야, 진짜 깔끔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해. 그러면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인터뷰를 좀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비 오는 날에 유독 네네. 저도 느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 오는 날에 귀신이 잘 보인다고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 오는 날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게 좀 붙는다더라 아니면 보인다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경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모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는 네. 조금 의아했던 건데 비 오는 날에 보통 환기는 시키고 싶은데 창문을 다 열기는 비가 들이칠 것 같고 애매하고 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자니 귀찮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틈만 열어놓으시는 분들 있죠. 좀 이렇게 한 뼘 정도 창문 열어놓는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일단은 거기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쓱 들어오기도 하고 안 좋은 음기들은 보통 양기는 넓게 퍼져나가지만 음기는 좁은 곳으로 모여 들어가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활짝 열어놨던지 아니면 탁 닫았던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좁은 틈을 주면은 여기야 들어와 이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비 오는 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비 오는 그리고- 날 그런 날 어떻게 활짝 열어놔요? 그렇게 열지 대부분. 그러니까 차라리 닫던지 예. 아니면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안 열어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저도 안 열어요. 저도 어. 그 얘기 듣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닫고 에어컨 틀어놓거나 하거든요. 아니 애초에 비가 오면요, 아예 창문 열질 않아요 제가. 다행이네요. 오,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 이게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우연히 오셔가지고 야 창문 저렇게 열어놓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그래서- 좀 좋은 기운 같은 거는 활짝 열어놨을 때 좀 더 들어오는 거겠지만 나쁜 기운이나 음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좁을수록 그 틈을 파고든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흉가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의 얘기를 보통 이제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특징이 일단 음산한데 어디가 부서져 있던지 주저앉았던지 틈이 되게 많아요. 아, 잘 생각해 보시면. 오, 당연히 그런 틈을 그렇죠. 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왜냐면은 뭐 멀쩡한 집은 터에 정말 막 사람을 여럿묻지 않은 이상은 너무 새 건물이고 너무 좋은 집인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평소에 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충 귀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비가 오는 날에 그곳은 귀신이 더 바글바글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되게 그러니까 뭔가 바글바글해진다보다는 뭐 어제는 5명이었는데 오늘 12명이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스쳐가는 기운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휙휙휙 하는 횟수가. 아, 네, 확실히 비 오는 날은 조금 귀신 반 사람 반인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귀신 반, 확실히 사람 반.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해요. 그러면 또 애기가 말씀하세요. 엄마 따라서 어디 가나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가 사람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아. 일들은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그러면 또 비 오는 날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비 오는 날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비 오는 날 약속을 나가시게 되셨다면 너무 특이하고 쨍한 컬러의 우산은 좀 피해 주시고요. 오? 그럼 왜일까요?
불빛 아래 나방이나 모기가 막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우산이 뭐 보통 투명한 비닐 우산이든지 뭐 파란색이든지 검정, 보통 네, 검정 뭐 우산은 좀 어두운 계열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 중에 빨간 우산 하나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튀네. 눈에 엄청 많이 띄겠죠. 그러면은 쓱 지나가다가 쟤는 뭐야? 신기하네 하고 얼굴 한번 쓱 쳐다보고 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또 음기가 음기인 만큼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조금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 분들이 오는구나. 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것도 이말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얼굴 쓱 보고 지나가. 쟤는 뭐길래 저렇게 튀는 것 같고 나는 싶어가지고. 연예인들이 귀신 많이 보는 것도 걔가 특출 많고 끼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관심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오. 야, 까만 우산이 10개나 있는데 야, 빨간 우산, 주황 우산 딱 2개 서 있어 봐라. 그러면은 네가 귀신 입장이면 눈에 띄는 데를 가겠니? 아니면 거무죽죽한 데를 가겠니? 걔는 어차피 어두운데 거무죽죽한 데 있어갖고 심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나 이런 관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저는 그냥 네. 연예인분들이랑 뭐 무당분들이랑 사주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네, 팔자는 다를 게 없어요. 뭐 네. 끼가 있어 비슷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또 다른 점이 연예인은 일반인들이랑 서 있다 보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많죠, 맞죠. 눈에 띄고 화려하고 그쵸. 좀 이런 느낌이다 화려하고 보니까. 이제 끼가 있고 뭔가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아우라들이 있죠. 오. 네, 그래서 연예인들 뭐 귀신 보고 대박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걸 업으로 삼으시잖아요. 연예인분들이. 근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또 구판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무당분이시란 말이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업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는 끌리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저도 춤을 끊어야 되나 싶네요. 이게 저는 공포 방송이라서 춤을 업으로 할 일이 없는 건데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인민 댄스 출 때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북조선에서 넘어와가지고 동무 한 번 더 쳐달라고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닐 것 같은. 북조선 귀신도 혁명적으로 넘어올 것 같은 춤사위라 가지고. 혁명적이구만요. 예. 네, 혁명적입니다, 동무. 예. 근데 저도 살짝씩 오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방송하다 보면 이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거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 뭔지 알아요. 알아요? 약간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싹 스치고 가는 느낌이 있다든가. 그것도 있긴 한데 간혹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가닥을 이렇게 뚝뚝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얘기 하시면 무서워서 방송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예. 제 친구도 약간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걸 괴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무서워? 너는 많이 봤으니까 한번 들어줘봐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가 야, 왜 이렇게 뒷목 근질근질해? 나 너무 쎄한데 했는데 어떤 여자가 재밌는지 이렇게 쓱 얼굴을 들이밀고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친구 뒷목에 닿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뒷목이 좀 쎄하시거나 머리카락이 올라가신다거나 하면은 얼굴을 옆에서 누가 들이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식. 이 자식. 근데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그분, 아무튼, 너무너무 오늘 시샘달님께서 마지막에 네. 또 소소한 인터뷰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 일들을 그냥 다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비 피해가 정말 많아서 인명사고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또 피해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다시 평화롭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시샘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